이 습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암은 유전이니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나요? 이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약 30에서 50%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이야기는 즉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는 피할 수 있었던 암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암 예방 방법들은 단순한 생활습관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와 임상을 통해 검증된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만 모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음식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핵심 습관까지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암 예방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설탕과 가공육 섭취를 줄이세요. 여러분, 혹시 단 음료나 가공육 자주 드시나요? 탄산음료, 과자, 소세지, 햄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미국 암 연구소에서는 설탕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이 촉진되면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거죠.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인공적인 단맛 대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지키면 됩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고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실외 생활의 비중보다는 실내 생활의 비중이 많아서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한 편인데요. 부족한 비타민 D는 하루 30분 정도만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생선, 달걀, 버섯 같은 음식도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을 피하세요. 요즘 배달 음식들 정말 많이들 시켜서 드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양이 많은 배달 음식을 드시다가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데워서 드시지는 않나요? 그리고 혹시 음식을 데울 때에는 따로 그릇에다가 옮긴 뒤에 데우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데우시지는 않으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귀찮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째로 사용하시거나 데워서 드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습관, 이 습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호르몬,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안 좋다는 것만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면서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이로 인해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호르몬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 또한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방법은 바로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실천한다면 환경 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와 암,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암세포가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편이시라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명상, 요가, 운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시거나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진행하여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이유나 걱정이 많은 이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없는 환경 등의 이유로 인하여 7시간 미만으로 숙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숙면은 부족하게 되면 암 위험을 높이게 되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 하루에 무조건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는 관념을 가져주세요. 암은 결코 운명처럼 주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를 미루곤 합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함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늘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암 예방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했던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는 그 작은 변화가 쌓이게 되면 몇 년 후에는 스스로에게 정말 감사한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